환급특례법상 일괄납부 제도에 있어서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과 환급액의 정산 및 직권정산에 대해 설명하시오 그랬는데요. 정산 및 직권정산. 그럼 정산의 종류 중에 직권정산이 하나가 있느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사실은 정산에 대해서 쓰라고 하면 정산 통지에 대해서 쓰라는 거거든요. 정산에 대해 쓰라고 하면 뭘 쓰라고 하는 거다? 정산 통지. 그래서 7조의 제목을 보세요. 7조의 제목이 뭐예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과 환급액의 정산. 8조의 제목은 직권정산. 근데 이 시험 문제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의 환급액의 정산과 직권정산을 쓰라고 하니까 딴 걸 쓸 수 없어. 그렇죠? 그러니까 7조와 8조의 제목이요. 7조의 제목이 상당히 좀 길고 8조의 제목은 좀 짧고 해서 요거 좀 합치게 되면은 문제의 길이도 있어요. 문제 길이도 아주 적당해요. 근데 물론 이걸 들어갈 때 거기 지금 보시면 1번 목차, 2번 목차만 이렇게 해놨는데 사실 그게 이제 각각 2번, 3번 목차가 되고 1번에 의 쓸 수도 있겠죠. 사실 그게 더 좋죠. 1의 써보세요. 1의. 1의. 그리고 뭐라고 시작하고 싶으세요? 환급특례법상 정산이란. 그죠? 환급특례법상 정산이란. 그리고 용어의 정의를 쓰면 되는 거죠. 관세 등과 환급금액을 상계하는 거죠. 사실 그걸로 시작하는 거예요. 요것도 아주 한 단위로 나오기가 좋아요. 옛날에 이 자리에 뭐가 있었냐면 정산신고라는 게 있었거든요. 정산신고. 근데 오히려 기간이 다 되게 되면 그 납세자가 즉 돈 낼 의무가 있는 납세자인 동시에 환급받을 권리자이기도 한데 그 사람이 알아서 내가 얼마를 받고 내야 되는지를 했는데 계속 틀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어서 이제 세관장이 가만히 있어. 내가 알아서 전산상에 쭉 뽑아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상계해가지고 알려줄게 하면 알려주면 내는 거예요. 또는 받는 거예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지금 기간 다 지날 때까지 안 되겠다. 야, 너 좀 위험한 것 같다. 그러면 아예 직권정산해가지고 빨리 정산해 버리는 거예요. 직권정산이라는 게 이 말 때문에 오해하시면 안 돼요. 직권정산이면 앞에 있는 정산통지는 마치 납세자가 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둘 다 세관장이 하는 거예요. 둘 다 세관장이 하는데 세관장이 기간 끝나고 정산하면 정산통지인 거고 기간도 도래하기 전에 너 안 되겠다. 야 3개월 못 기다리겠다 하면 직권정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직권이라는 게 오해를 하시면 안 돼. 그래서 이제 보시면요. 1번에 동그라미 거기 동그라미 1번으로 했냐? 괄호 1번으로 해도 되는데 하여튼 첫 단어가 뭘로 시작했어요? 세관장 이렇게 시작했죠? 2번에도 직권정산의 첫 단어 뭐로 시작했어요? 세관장 동그라미. 그래서 둘 다 시작하는 단어는 세관장으로 시작을 해야 돼요. 그런데 아예 구조를 외워버리시는 게 좋은데 7조는 항이 몇 개예요? 5개입니다. 그러면 5번까지 쓰시면 돼요. 그죠? 5개 쓰시면 돼. 8조는 항이 몇 개입니까? 4개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망을 보시면은 사망이 문장이 2개예요. 사망이 납세고지 하여야 한다. 또 그때 납부기 한은 고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다. 그거를 잘라야 돼요. 왜냐하면 위에 이제 정산통지도 납세고지와 납부기한 부분이 별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잘라야 돼요. 그럼 결국 직권정산도 5개로 쓰는 거예요. 사망을 2개로 나눠 쓰게 되면. 그래서 순서가 조금은 다르긴 한데 앞에 4개까지는 똑같아요. 보시면 보세요. 정산통지가 있으면 밑에는 직권정산이 있고 납세고지 있고 납세고지 있고 납부기한 있고 납부기한 있고 환급 있고 환급 있죠? 맞습니까? 예.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건 5번째 거예요. 위에 정산통지에는 마지막에 뭐가 있어요? 경정의 별표. 정산통지하고 나서 세관장이 보니까 내가 잘못했네? 하면 다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경정. 근데 직권정산에는 오히려 맨 끝에 뭐가 있어요? 충당해버린대요. 충당. 담보를 제공한 관세 등의 일괄납부업체로서 납세고지 받은 자가 해당 관세 등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세 등에 충당해야 된다는 충당 규정이 들어가 있어요. 또 하나 큰 차이점은 뭐예요? 정산통지는 언제 한다고요? 정산통지는 뭐 그 일괄납부 기간이 끝나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직권정산은 이게 세관장이 한다, 납세무자가 하는 게 아니다, 뭐 이런 뜻이 아니라 그랬어요. 2번에 1번 보시면 직권정산은 그 프린트의 첫 줄의 끝에 보시면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관세 등과 직에 보류된 환급금을 즉시정산 그랬죠. 여기 시기적인 문제예요. 즉시정산.
이게 시기적인 문제라고 오히려. 그리고 이제 또 비교할 건 뭐예요 또? 그러니까 여긴 지금 이제 문제가 뭐냐면요. 그 2번에 1번의 직권정산에 첫 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있거든요. 대통령 정하는 사유 밑줄. 근데 이게 문제인데 이거를 쓸 거냐 말 거냐에 이제 여기에 판단이 들어가야 돼요. 이게 바로 직권정산 사유이거든요. 만약 이걸 쓰게 된다면 양이 엄청나게 많아져요. 예. 그런데 막상 쓴다 하더라도 그렇게 양이 많지는 않아요. 줄였으면. 그래서 그 부분을요. 그 시행령 몇 조야? 시행령 7조 있죠. 그 직권정산 사유 뭐뭐 있나요? 보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뭐 관세법 23조 환급특법 23조 관세법 몇 조 이걸 어떻게 다 쓰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그 관세법 및 그러니까 환급특례법 및 관세법상 관세법 규정을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경우 뭐 이 정도로 짧게 쓰게 되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관세 등의 체납이 발생된 경우, 또 채권 확보가 어려운 경우, 그밖에 기획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예. 그 기획정부 정하는 경우는 뭐 아예 시행규칙 7조를 아예 쓰는 게 낫겠죠. 일괄납부 적용 제외를 요청하는 경우, 그걸 쓰게 되면은 이제 될 거예요. 제가 지난번 이거 시험 내는데 다 쓰더라고. 난 쓰란 얘기를 안 했는데 배점도 안 했는데 다 쓰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랬잖아요. 그 시험 수준이 높아진 건 수험생의 수준이 높아졌다. 그래가지고 그 부분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